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들의 선거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민생당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호남의 민주당 몰빵은 자살 행위입니다. 압도적 지지는 오히려 집권 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이들이 호남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잠시 후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별들의 응원, 후보 지지에 나선 두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경제 마진이 계속 마이너스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돌릴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정유업계로서는 감산을 하든지 혹은 정기보수를 앞당겨서 시행하든지.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체감하실 텐데요.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향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유가 폭락, 경제 베스트 라인업에서 짚어봅니다. 여야 막론하고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보도할 때 주의할 점은요. 명백한 막말이나 명백한 혐오 표현인 경우에는 그것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YTN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언론들의 21대 총선 보도는 어땠을까요?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4월 1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이제 약 7시간여 후면 4.15 총선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여야 정당들 막바지 유세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기호 3번 민생당 이야기 들어봅니다.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목이 많이 쉬셨네요. 예, 좀 쉬었습니다. 예, 자,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전국 쭉 둘러보시니까 민심이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많이 차가웠었는데요. 예. 선거가 다가오니까 많이 분위기가 좀 올라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민생당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거대 양당이 싸움만 하는 정치 이제 끝내고 제3지대에 좀 정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 싸우는 것보다 이러는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민생당은 지역구는 호남의 기대를 좀 할 테고요. 비례야 전국.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예. 제가 오늘도 남양주 또 의왕 과천, 지금은 오산인데요. 또 좀 이따가 송파병으로 가고 할 텐데, 수도권에서 그 의왕 과천 같은데 아주 열기가 뜨겁고요. 예. 또 송파병 같은 데도 아주 뜨겁고, 그래서 또 광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그 당사자들은 당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업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도 괜찮다 나름. 네. 호남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남이 아시는 대로 우리 중진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처음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호남이 민주당 바람이 아주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민주당에게 싹쓸이를 해서 몰빵을 해주는 거는 과연 이것이 호남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면서 예.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전주에 다녀왔는데 워낙 전주 갈 계획이 없었는데 그저께 저녁에 전주 그 호남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어제 정동영 후보한테 갔었는데 정동영 후보도 처음에는 상당히 가라앉았었는데 아주 요 최근에 바짝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견제 세력에게 표를 모아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 제3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호남 돌풍을 일으켰는데 4년 지나서 그 돌풍이 왜 이렇게 바람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 양 진영으로 극한 대결로 가는 이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이 민생, 경제 이런 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그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안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원심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저는 워낙 그 중도식 층이 넓어지고 무당파층이 넓어져서 중도 정당인 우리 민생당 그전에 바른미래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한 60, 70석 얻을 수 있다. 안 되면 40, 50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전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픽박해지니까 점점 더 양쪽으로 이념적으로 갈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연 이거 계속 싸움 정치로만 가야 될 거냐, 정권 투쟁 정치로만 가야 될 거냐, 그리고 또 막말 논쟁으로 아주 정치에 대한 혐오증 같은 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구 얘기는 했고, 자 비례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깜깜이 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여론 추세를 보면은 조금씩 민생당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민평당이 워낙 바른미래당 또 그 민평당 대한신당이 3당이 합쳐서 민생당 되니까 예. 인지도가 확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만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 이거는 헌법 정신 정당법에 위배됩니다.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의사 참여를 형성하는 자발적인 그런 조직인데 자발적인 조직도 아니고 이 미래통합당이다 더불어민주당 모당의 정강정책을 그대로 베끼고 사람도 파견받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이다. 그래서 위헌 심판 소송을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들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3당에 대한 그리고 비례 후보를 이런 식으로 비례정당과 유생정당으로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위성정당이야 누가 봐도 꼼수 제도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 대표님이 단식 투쟁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이건 완전히 비민주적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애자 그렇겠지만 그거는 민주주의의 후퇴고 우리가 거대 양당의 싸움에서 벗어나서 제3당, 제4당, 제5당 그래서 연합정치, 합의제민주주의를 하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정당은 이건 법적으로도 위헌이지만 선거에서 나서지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20명이니까 최소한도 20명의 지역구 후보를 내야 비례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300명 그 한도 내에서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민사회 정치학회가 요구한 대로 360석 정도로 해서 지역구 250 플러스 비례 100명 이런 정도로 해서 국민의 뜻이 의석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제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면
다음 예. 국회에 민생당이 원내로 많이 진입해야 될 텐데 목표 의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희는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목표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커지고 무당파층이 커지고 그래서 4, 50석 아니면 그 전에는 60, 10석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새로운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내분이 심하고 내용도 심하고 통합도 화학적인 결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를 예. 목표로 지역구에서 비례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다 포함하면 180석 이상 가능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범진보에 민생당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예. 좀 정치인들이 예. 좀 품격을 갖춰서 예. 우리 국민들 생각도 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80석이다 또 뭐 200석 넘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정입니다. 예. 200석, 180석을 제1당이 갖고 있고 만약에 제2당이 100석도 안 되고 80석이라 이렇게 친들 그런들 국회가 안정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동물국회 되는 겁니다. 문 잠그고 바로로 문 열겠다고 하고 들어놓고 말이죠. 이런 정치 그만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제1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제1당이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3당, 4당하고 연합을 해서 3당, 4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제1당의 정책을 양보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예.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기업이 투자도 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그렇게 되죠. 예. 그 총선 이후에 개헌 논의에도 앞장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한 개헌 논의가 어떤 겁니까? 권력구조 개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그건 개헌안도 아니고요. 대통령제를 연임 만자 이런 거니까 말이죠. 지금은 대통령제의 그 권위 교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대립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또 정부의 법안이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 발전할 수가 없고 경제가 안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힘으로 국회를 눌렀고 YSDJ 때는 카리스마로 그 국회를 이끌었지만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누구 하나 국회를 제대로 이끌어서 정치 국정을 제대로 이끈 게 있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뽑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국회 중심의 그 권력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정치적인 안정의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987년 체제 대통령 직선제가 육공화국 체제였다면은 이제 권력 구조를 국회 중심으로 바꾸고 아니면은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분권형 예. 그 권력 구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7공화국 개헌을 하고 예. 제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제 또 중임제 이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대통령제에 대한 의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또 거대 양당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으로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권력 구조를 바꿔서 정치적인 안정을 구하자. 생각이 좀 바뀌셨네요. 왜 독일같이 예. 그런 연립제 정부를 갖지 못하느냐. 그러려면 다당제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열흘간 단식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생당 손학규 대표 비례 순번이 14번으로 돼 있던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총선 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 예. 그것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생각을 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개헌을 가려면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예. 그러나 애초에 제가 비례대표 할 생각은 없었고요.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종로에 출마해서 민생당의 존재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당선이 아니더라도 희생적으로 헌신을 해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나가서 제대로 알리지도 민생당의 존재를 알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생당의 존재를 아주 위축시키는 이런 염려가 보이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이제 그만뒀고요. 예. 그러나 국회에 국회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당내에서 있으면서 저를 2번으로 했는데 이게 뭐 웃음의 소리 같습니다만 사실 제가 2번으로 제대로 추천을 받았으면은 저는 최고위원회에다가 나 2번 안 하겠다. 10번 정도로 해서 우리 당의 전체 비례의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그 상황이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왜 민생당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마디 하시죠. 우리나라 정치가 거대 양당에서 끝없는 싸움으로 경제 발전도 안 되었고 민생도 챙기지 못하고 안보 지키지 못하고 평화 추구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제3지대의 굳건한 민생당 그리고 우리 민생당을 찍어야 되는 것은 국회 구성 원칙에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같이 낸 중도정당, 실용정당, 민생당을 뽑아주십시오. 그게 제 국민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코너로 돌아옵니다.